존리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이제서야 존리 대표님을 찾아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여기 어디냐, 북촌 네. 쪽에 있는 메리츠 자산운용 본사는 한 저희가 2년 전에 와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이 다 같이 한번 강연을 들은 적이 있고, 맞아요. 거의 한 2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가 아니라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스피노프한 주식 초등학교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재 딱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존리 대표님. 존리 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존리 코인. 이 존리 코인을 획득하면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난다. 조회수가 확 늘어나고 구독자가 확 늘어난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식 초등학교는 이제 유튜브 초반에 일부러 대표님을 안 찾아왔어요. 왜냐면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 존리, 무조건 존리. 그래서 존리부터 나오면 조회수 막 10만 회 이상은 나오고, 그걸로 이제 흔한 말로 떡상이라고 하거든요. 아, 나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존리 대표님을 찾아왔고, 오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유튜버들, 다른 경제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다른 질문을 좀 해보자. 그래요. 근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인 네, 얘기. 너무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 내가. 사람들이 당신은 어땠는데? 뭐 재산이 얼마냐. 그렇죠. 그런 거. 나는 지키기 힘든데 당신은 지켰느냐.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맞아. 삶을 살았는지. 뭐 그거는 뭐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거든요. 존리 대표님 그 네. 존리의 라이프 스타일 주식 그 유튜브 채널도 여기에서 촬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거의 그냥 대표님이 혼자 찍으신다면서요. 예, 그렇죠. 저도 이렇게 그냥 혼자 다닙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게 더 가성비도 좋고. 아니 그래서 하도 이제 바쁘신 분이라 요거 끝나고도 바로 이제 어디 가셔야 된다고. 네, 그러죠? 맞아요. 핸드폰 바꾸러 가셔야 된다. 아니,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연락도 엄청 많이 오죠. 연락 많이 오죠. 근데 출판하자는 기한도 많이 오고. 벌써 또 책은 뭐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획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 계획된 건 별로 없어요. 계획된 거는 다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 거 전하고 싶고, 주식은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근데 매스컴이 문제예요. 매스컴이 계속 주식 방송 보면 저희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깊이 뇌에 박힌 것 같아요. 주식을 트레이딩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를. 왜 주식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내가 5주 갖고 있던 걸 10주 갖고 있게 되고 20주 갖고 있게 되고, 주스라든가 아니면 펀드면 좌수라고 그러죠. 좋아. 예, 좌수를 내가 계속 산다. 오늘 내가 커피 먹을 거 안 먹고 샀고, 옷 사 입을 거 안 사 입고 사고. 근데 그렇게 좀 늘긴 하지만 아직도 잘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20% 벌었어, 5% 벌었어. 그런 게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아직도 신기한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과 좀 직결된 거 아닐까? 왜냐면 눈앞에서 이제 수익률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본능이 하니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영리하지 못한 거죠. 내가 매번 맞출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왜 못할까? 나는 맞출 수 있다. 그렇죠. 내가 20% 벌었으면 또 계속 내가 매일매일 그만큼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한두 번은 성공하지만 두세 번 성공하지 못할 거를 왜 모를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하죠. 주식은 반드시 해라. 근데 여유자금을 하고 오랫동안 하고 그럼 부자 된다. 내 말을 믿어라.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기업을 소유한다는 거고, 기업을 소유하면 기업주가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기업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거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라. 근데 그 단순한 메시지가 이제 조금 더 테크니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방금 그 하신 말씀을 경제방송, 그 다음에 여러 유튜브 채널, 지방 강연 등을 통해서 한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한 1000번 했나요? 저 오른쪽에 이제 지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직접 강연 다니신. 네, 왜냐면 나도 이제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조주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먼저 보는 게 이제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간 데인지, 그럼 한 번도 안 간 데는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갔다 왔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일주일 전에 갔다 왔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너무나 다행인 거는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 그런 고무적이죠. 얼마 전에 실제로 그 젊은 분들의 관심을 더 받으신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젊은 분들 산후조리원 다녀오셨더라고요. 남양주 산후조리원에 왔어요. 아주 젊은 이제 생후한 열흘 이런 분들까지 이제 관심을 받는 존리 대표님. 아 진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그건 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신 게 유대인은 13세부터 주식 투자, 금융 교육을 배우게 되고, 근데 우리는 더 빨리 시작해야 된다 해서 급기야 산후조리원까지. 맞아요.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걸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저 사람들은 엄청나다. 내가 일하던 옛날 회사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에서는 지금도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랑 그때도 뭐 뉴욕에서도 코리아 펀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 한국에 갔을 때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사람들은 낳자마자 한 살을 먹잖아요. 바로 한 살이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뭐든지 빨리빨리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쁜 면도 있지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아요. 예.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아무리 미팅을 많이 해도 액션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예. 아직도 지폐 쓰고 카드 잘 안 쓰고. 그러기도 하고 미팅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미팅을 많이 하는데 결론을 안 내려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그게 아니야. 그 돌들 불러오는 게 아니야. 책임지기 싫은 문화야. 책임을 지기 싫어. 그렇죠. 변화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다 컬렉티브하게 하려고 그래요. 전체가 다. 그래서 다 같이 책임지게. 집단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문화니까 어떤 변화가 이끌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야, 난 이렇게 하겠다. 난 저렇게 하겠다. 그게 막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본은 토론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별로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은 날은 투자하고 싶지 않죠. 반면 우리나라는 역동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 아니, 포텐셜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은 것 뿐이에요. 그다음에 돈이라는 거 안 배웠고 그다음에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또 갬블처럼 하게 됐고 이제 그게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존리 대표님이 주식 초등학교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 모토가 그겁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 배우자. 잘 주린이를 버핏으로. 그러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주식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야, 재미있게 해야지.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뭐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실감을 하는 게 정말 결국에는 종목 찍어주는 방송, 종목을 이야기하는 그런 디테일 쪽으로 사람들이 또 혹하게 돼서 내가 이거 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종목을 찍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종목 이해하기로 하면 되죠. 기업 이해하기. 그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대한 감동이거든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경영진, 그다음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에 감동돼서 야, 저 회사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찍어준다는 얘기가 벌써 도박으로 경제에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이거 투자하면 한 30% 먹겠지. 그때부터는 이제 엉터리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요새 그 반도체에 대해서 TSMC나 이런 데는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아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식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네. 이 회사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던데. 그래서 최근에 그 SAP라는 주식이 또 그 하루에 25% 하락이 됐어요. SAP.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로 간다는 그런 결정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 우리 너무 재밌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난 거구나. 그런 걸 바잉 찬스인지 어떤 주식이 30%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에 이게 너무 시장이 과대방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건가? 왜 시장은 이거를 나쁘게 봤을까? 그러면 이게 바잉 찬스일까? 아니면 정말로 더 떨어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방송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찍어주는 거예요. 단기간에 10% 그렇죠. 먹는 거. 그건 지극히 위험한 방송이죠.
그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럼. 생각의 회로가 이제 끊어지게 되죠. 어느 그렇죠, 순간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저희 주식초등학교에는 그래서 CEO 분들도 좀 모시고 있어요. 좋죠. 그래서 좋죠. 정말 이 CEO에 대한 마인드를 직접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셔라 이런 취지에서 좋은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CEO도 배울 수가 있어요. 주주들한테 그럼요. 생각이 CEO도 얘기를 하면서 질문 받으면서 자기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CEO를 나오게 해서 그런 회사의 방침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또 질문하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ESG라는 게 유행인데 우리 회사는 ES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성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경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주가가 빠졌는데 왜 빠졌다고 생각하는지 왜 ROE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느니 왜 배당을 안 해주느니 엄청나게 재미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CEO 한 분을 모셨습니다. 존리 대표님. CEO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연도 되게 중요하고 금융문맹 탈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메리츠 자산운용 경영도 되게 중요하신 부분이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그 동학개미 운동 일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메리츠 자산운용 신규 계좌가 대박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제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은 펀드를 파고 주식을 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간접 투자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다 직접 투자하러 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것만 생각하시고 펀드를 팔고 주식에 투자하는 또 그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금융문맹 탈출이라는 책을 이거 안 되겠구나. 더 낮춰서 이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근데 다행인 거는 계좌 수는 굉장히 늘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시작을 했구나. 그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젊은 사람들,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아이들 그게 월 10만 원이라도 그럼요. 꾸준히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네. 같은 게 이제 많이 그렇죠. 들어올수록 뭐 미래도 이제 당연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 이 메리츠 자산운용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거고 한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붙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 돼서도 우리 고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뭐 10여 년 뭐 이제 경제 기자로서 이렇게 막 지켜봐왔잖아요. 근데 사실 코스피가 전고점 근처에 가고 전고점 돌파하면 펀드로 막 돈 들어와요. 근데 그렇지, 떨어지면 또 돈 그렇지, 계속 환매되고 그렇지.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팔아서 돈 내줘야 되니까 주식도 팔게 되고 그렇죠. 악순환이 되고 최근에도 코스피 지금 이제 오늘이 11월 9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2,440포인트까지 가니까 근래에 돈이 또 유입이 된다 하더라고요. 주식 펀드로.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막 펀드를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 2,200~300까지 조정받으면 또 이거 뭔 일이냐. 수익률이 엉망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투자하기 좋을 때는 돈이 안 들어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투자하기 나쁠 때는 돈이 들어와. 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체이스 하는 거예요. 혹시 놓칠까봐. 근데 내려가면은 더 내려갈까봐 또 같이 겁나.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는 기술이 아니에요.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에요. 나는 노후 준비하는데 결국은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다. 주식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다. 또 꾸준하게 사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죠.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래서 적립식으로 펀드 투자를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제일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제일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장기간 그렇게. 아니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투자하겠다, 50만 원씩 투자하겠다. 그래서 정한 거고 꾸준히 나간 거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그게 왜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그동안 너무 잘못된 신문, 잘못된 방송을 많이 봐서 그래요. 항상 그래서 적립식으로 펀드를 시작하라. 그 다음이 그 주식형 펀드의 존재를 잊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이체는 잊지 마라. 그렇지.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해요. 사실. 즐거운 거는 내가 주식을 사건 펀드를 사건 내가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몇 개? 펀드 몇 개? 펀드 몇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작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10자부터 시작했겠죠. 예. 근데 돈 생길 때마다 투자하고 또 적립식 투자하니까 그게 100
자가 되고 1000자가 되는 거. 은퇴를 되니까 뭐 10만 자가 됐다. 네. 10만 자 곱하기 그 당시 가격을 곱하면 기준가. 예. 예. 그러면 그게 내 재산인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관심을 갖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네.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투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우연하게 TV를 봤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느냐,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되느냐. 그래서 그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서 굉장히 설득이 되죠. 트럼프가 되면 이런 정책을 쓸 것 같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바이든이 되면 이런 될 거 쓸 것 같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주식 전문가가 나와서 관망하다가 살아. 아,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일단은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네. 그 윤곽이 잡히면 사라 그러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어드바이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꾸준히 사는 거라니까. 어저께도 사고 어저께도 사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하는데 바이든이 이기건 트럼프가 이기건 그것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는 거 결정을 미룬다? 아직도 타이밍을 하는 게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런 얘기가.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이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안 샀잖아요. 네. 나도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묻으면 내가 예를 들어 드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샀으면 돈 벌었죠. 이틀이지만. 네.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기다렸다 사면 오늘 사야 되잖아. 오늘 이미 한 며칠 놀랐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팔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때 사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결정된 다음에 사라. 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클리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고 항상 fully invest라. fully invest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의 10%를 투자한다, 20% 투자한다.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모아서 모아나가는. 예, 뭐 투자하는 거, 그 어떤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쁠 때가 있지. 일단 하는 건 없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코리아 펀드다 그러면 10만 원 샀는데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2만 원 될 수도 있지만 20년 기다렸더니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네. 그러면 또 시장 대비 막 이렇게. 10만 원에 사건 어떻건 9만 원에 사건 어떻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반대로 여러 차례 이제 강연을 하시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질문은 뭐가 있었을까요? 너무 많죠. 해피했던 질문. 너무 많죠. 그 희망을 봤다. 나는 그 희망이 없는 줄 알았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나한테 이렇게 내 라이프가 희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고 활력소가 되는 줄 알았게 됐고 무조건 돈 생기면 막 쓰고 술 먹고 했는데 그거를 투자로 바꾸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고 노후에도 내가 준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너무 좋았고 그런 게 지금은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깨치고 있죠. 깨우치고 아니 있죠. 그리고 나의 강연의 90%가 20대 30대예요. 그리고 그 애인하고 오기도 하고 약혼자랑 오기도 하고 또 갓난아기 데리고 와서 그 너무너무 보기 좋죠. 네. 그래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주식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고 부정적이었고 했는데 이제 이게 변화가 정말로 생기는구나.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미국도 그 라빈후드라 그래서 네네.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한국하고 미국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일본 안 일어나죠. 아, 일본은 좀 그렇죠. 뭐 중국도 뭐 부추, 중국도 하죠. 네. 근데 일본 안 일어나죠. 아, 일본은 그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역동성이 떨어지고. 그게 정확하게 일본의 현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하고. 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예.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가 정부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숙제죠. 근데 이제 금융 교육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계속 이제 차 사지 말고 커피 많이 사 먹지 말고 그 돈 모아서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장기적으로 투자해라, 모아 나가라, 불려 나가라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의 지적을 이제 제가 대신 전해드리자면 존리 대표는 디테일이 떨어진다. 디테일이 없다. 왜 디테일은 이야기 안 해주느냐? 금융교육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게 금융이다라는 방법론적인 건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가 왜 얘기를 하래요? 듣고 싶은 가려져 것만 있었나?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비판하고 싶으니까. 그 나에 반대되는 사이트도 생기더라고요. 아 그럼요. 뭐 그래도 유명해질수록 또 예, 그런 어쨌든 간에 단점이 근데 생기죠. 예. 그게 왜 디테일이 없어요? 연금저축펀드 해라, 400만 원 채워라, 그 분산 투자해라, 타이밍 맞추지 말아라. 왜 디테일이 없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불만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 그게 왜? 디테일인데. 저기서 어떻게 디테일해요? 연금저축펀드 가입해라. 그것도 예. 400만 원까지면 60만 원 돌려준다. 예. 그 다음에 퇴직연금부터 해라. DC형인지 DC형인지 알아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 찍어달라는 게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막 이런 그렇죠. 거. 그건 디테일이 아니고 거짓말이죠.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죠, 나도. 하여튼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펀드 매니저라고 보기보다는 마케터에 가깝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노후 준비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노후 준비하기 국민들이. 싫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네.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하기 힘드니까 펀드 하라는 얘기고. 그런데 내가 마케터면 어떻고, 내가 펀드 매니저는 어떻고, 왜 나를 쳐다볼까요? 메시지를 쳐다봤으면 좋겠고, 나도 지쳐요, 이제는. 다 설명하기가. 갈 길이 바쁜데 자꾸 딴지를 걸어요. 어떤 또 유튜버는 나를 갖고 막 그렇게 험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조회수 올라오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거 뭐 개인적으로 내가 뭐 큰 그 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너무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근데 다행히도 그 서포트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런지 몰라지만 한국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든가. 근데 그게 나는 그 개인의 그 사람의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펀드 가입해라 그랬더니 어떤 또 유튜버가 그 연금저축펀드 전리가 다 얘기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너는 너무 놀랐어요. 거짓말이거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연금 뭐 55세가 되면 더 이상 투자 못하고 그거는 다 저기 팔아야 되는데 존니가 그 얘기는 안 한다. 그건 그 사람이 지어낸 얘기거든. 근데 수급 시점을 미룰 수가 있죠. 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벅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런데 또 쉽게 또 마음이 가죠. 그래서 리딩방 같은 데 또 속게 네, 되죠. 네. 리딩방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뭐 안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반합 개념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걸 사람들이 또 반대로 또 찾아보면서 비교할 수가 있게 되고 검증할 오케이.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금 아니 근데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 악플이라는 거가 그 있지만 나는 악플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존니 대표님도 그래도 사람인데 상처 아니 이제 상처 받을 만큼 받았고 더 이상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일비이비하진 않아요. 나는 이제 그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SNS 발달하지 않았지만 수익률이 나쁘면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럴 때 다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네. 이제 요새 SNS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악플을 받았을 때 그 상처가 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안타까운 거는 그 악플을 다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낮아져요. 남 비판만 하고 아니 비판하는 건 좋아. 근데 헐뜯고 네. 막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람은 이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듣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얘기하는 걸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잖아요. 그런 남을 욕하고 헐뜯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절대 이롭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남한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건 자기한테도 용기를 주는 말이거든. 그게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가 피곤한 사회거든요. 누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하고 있다. 그렇지. 예. 정확하게 그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필요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희망이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존봉준 장군님이라고 불리시는 그 별명 마음에 드세요? 저는 영광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를 그런 면에서 그 서포트 하는구나. 아니, 체력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다니시면. 이제 잠을 많이 자요. 어, 또 내가 차 운전을 안 하니까 예. 다 기차 타고 가니까 그렇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시니까. 편해요, 굉장히. 아, 실제로 막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좀 힘들어요. 겨울에는 택시 탈 때 많고. 집에 저기 지하 주차장에 몰래 이렇게 슈퍼카 한 대 숨겨놓으시고. 아, 슈퍼카는 아니고 우리 와이프 차는 있어요. 우리 와이프 거 가끔 네. 그 태워달라고 하고 하지. 아, 평소에도 운전을 안 하세요? 안 해요. 예. 우리 와이프가 쓰지. 자기 와이프 차니까. 아, 명의가 사모님. 아, 명의뿐만 아니라 우리 그 와이프가 그 도자기 하거든요. 아, 그 도자기 하니까 흙도 막 실어야 도예. 돼. 흙도 싣고 그래야 되니까 그건 차가 필요하고. 차를 사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고 네.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효율성을 좀 아니 생각하시라는 차를 말- 가지면 편하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아, 그래요. 절대로 편한 게 아니죠. 버스 타면 버스 운전사가 운전해 주는데 왜 버스를 타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려고 그럴까? 그게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 지방에서 버스가 안 다니는 데는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려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비싼 차를 사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그 며칠 전에 걸어가는데 그 요구르트 하시는 아주머니 저한테 오더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커피 마시냐고. 그래서 아주 저는 커피 마셔도 됩니다. 지금 노후 준비하기 전에 커피를 끓이라는 얘기지. 나는 노후 준비 됐기 때문에 저 커피 마셔도 돼요. 그렇게. 그래서 자꾸 나를 쳐다봐요. 너 진짜 차 없는지. 어떤 사람은 나를 미행을 하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저 메신저만 보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미행도 했어요, 막. 어휴. 아니 그러더니 저 사람 진짜 버스 타더라. 지하철에서 봤다. 네. 그런 SNS 올리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 올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벤트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커피 마시는 종리를 찾아라 해서 인증샷 남겨주면 이렇게 체크한 거 아니 보내드리고. 이건 너무 장난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메시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커피를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돈으로 투자하면 내 경제 독립한테 훨씬 빨라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로서의 그런 조언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면을 봐라. 예. 네. 내 메시지는 그런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달을 가리키면 항상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을 보니까요. 또 이제 손가락 끝에 묻은 때는 묻지 않았나 막 이렇게까지 그렇지, 보려고 그렇지,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운용에서는 거의 다 이제 손을 떼고 이제 다른 펀드 매니저들한테 위임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유독 다른 펀드 하나는 운용 총괄? 운용 총괄을 맡으시고 아니 그것도 예. 지극히 한국에서 그 금융업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산운용업은 가장 위험한 게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CIO, 제가 CIO도 되고 CEO도 되거든요. 네. CIO가 최고 투자 책임자, 최고 투자 책임자가 펀드마다 부매니저로 들어가요. 부 매니저로. 예. 그 CIO라는 건 내가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펀드 매니저 갑자기 그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펀드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래서 그 당장 그 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CIO가 전부 들어가는데 그거 했다고 어떤 신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리가 다시 또 그 간섭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한국이. 그러니까 너무 그 단기적이고 알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걸 알기 전에 기사가 나와.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그 기사 관행인 것 같아요. 미국은 전화가 오거든. 네, 펀드 매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무슨 의미냐. 근데 한국은 전화가 안 와. 그리고 기사가 떠. 그래도 종종 존리 대표님 그 쿼트가 단 기사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코테이션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런 것도 많아요. 저도 이제 경험으로 따져보면 이제 말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뭐, 뉘앙스가 달라진 그럴 수 경우도 있죠.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 대해서도 서운한 거 많으시죠. 엄청 많죠. 그런 기사도 봤어요. 정말 아기찬 기사인데 네. 존니는 왜 안 잘리나? 존니는 왜 안 잘리나? 그게 아주 나한테 아주 그
그거예요. 그 자산운용회사의 사장이면 영업을 해야지. 왜 실적 내야지 마요. 예.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거든. 네. 근데 우리가 전국에 강연을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회사는 저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강연을 다니냐 이제 이런 의미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기사에 그 제목도 너무 노골적이고. 와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 사회가. 왜 그거를 기사거리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 많은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인생도 달려 있는 거고 내가 잘리기를 바라는 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금융교육을 전국에 다니는 게. 이 사람은 뭐가 불만일까? 그게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미국은 그건 기사거리가 되지도 않고 그거는 아주 저질의 기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저도 언론빠빠 한 15년, 16년째 먹고 있는데 저도 가끔 돌아볼 때가 있어요. 평생을 남 지적질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평생을 남 지적만 하면서 살아왔던 모 기자들, 모 언론인들은 그게 다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지적이 다 옳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어떤 긍정의 에너지,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좋은 얘기도 얼마나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든지 밸런스가 돼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쪽 의견도 있고 저쪽 의견이 있을 때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기자가 나를 질문해 왜 저 사람 이름이 존리냐? 왜 저 사람 이름이 존리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본명은 이정복 대표님. 아니 본명이 아니지. 지금 내가 심의권 받으면서 이름 바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본명이 존리예요. 아하. 내 여권에 존리로 나와요. 미국 시민권 받으면 대부분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도 네. 그 이유가 따로 없어요. 내 한국 이름이 미국에서는 살기 힘들어요. 발음을 못해. 정복리.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사회생활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미들네임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이름을 미들네임이라고 그래서 네. 내 한국 이름은 중간했어요. 존 정복리.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걸 또 누가 트집을 잡더라고. 그래서 참 사기꾼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 하려고 막 그런 거 이제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 맞아. 아니 근데 성함이 좋아요. 뭔가를 정복한다는 느낌이 그건 있지 않나요? 한국식이지. 근데 미국 사람은 예. 쭝빡이라고 불러요. 쭝빡.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쭝빡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잖아, 내 이름이. 그래서 기업포들이 이름 바꾸는 이유가 딱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 하려면 편하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네. 자기 발음이 이 사람 이름이 제대로 안 될까봐 꺼려요. 그래서 이름을 안 불러. 오히려. 그러면 뭐 미스터리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라스템은 별로 안 불러. 미스터리 이렇게 안 하거든. 네네네. 사장도 다 이름 부르거든, 미국은. 잔, 마이클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그 사장이 나한테 미스터 리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죠. 갑자기 무슨 님 그러는 거 똑같은 거거든.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근하게 막 이렇게 야 그냥 먹어 임마 막 이렇게 하다가 자 할머니 저 외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손님이? 그렇지. 정색하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는 거의 다 이름을 부르거든요. 네.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 주식 공부, 경제 공부 이런 건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주식 공부는 그거 안 하죠. 안 하신다고? 네, 안 하신다고? 네. 이거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오해 살 수.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네. 책을 읽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지. 아니 아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이제 CIO를 겸직하고 계시니까 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다. 아니 그런 건 그건 공부가 아니지. 주주로서의 그 당연히 아는 거지. 그 공부가 아니지.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우리가 맨날 회의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메일 쓰고 LG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공부가 아니지. 그거는 직업이지 직업. 저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한 어떤 행위들 전에 판단 가져온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 그런 것도 되게 좀 치열하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가 하죠.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려주시고. 아니 나는 내가 내리면 안 되죠. 펀드 매니저가 내려야지. 그건 정확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는 순간 그거는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순간
다 그럼 밑에 의견이 그냥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웬 떡이냐 하지. 잘못되더라도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최악이지. 아하. 그러니까 CIO라는 거는 네. 그런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선배로서 이런 경험을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 이런 거를 좀 봐라. 어떤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봐라. 그리고 과거에 이런 회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봐라.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는 거는 전적으로 그 펀드 매니저의 권한이죠. 그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서부터 일단 판단을 내려서 이제 내려보내면 그냥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찍어 누르는 게 될 수도 있고 책임을 또 회피할 수도 아니 있게 너무 좀 되고. 내가 뭐 운영하는데 그 위에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 고맙지. 그러면 나는 뭐 알아서 해주겠다. 근데 손해 보는 거는 그 펀드에 가입한 그 투자가들이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쫓아가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 가버넌스 포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한국의 어떤 낙후된 지배 구조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내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 그게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동학개미라고 그래서 아니면 소액 주주들이 주식에 투자했잖아요. 네. 그걸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귀한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그 기업주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정부가 보호해야 되죠. 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그 젊은 사람들이 투자한 거를 정말로 정치인들, 경제계,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죠. 가장 좀 시급한 거는 뭐라고? 제가 너무 볼 때- 많죠 이거 이야기. 네, 내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세계에서 아주 밑바닥이라는 거. 저도 체감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면 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한국 자본시장을 믿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지. 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요거 어떻고 저게 어떻고 나는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 제일 중요한 건 신뢰를 쌓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본시장이 발전하게 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당연히. 네. 그러면 해외 투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한국의 퇴직연금도 안심하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죠. 네. 이게 엄청난 선순환이에요. 이거는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인 거예요. 기업 지배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어떤 재벌 구조가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총수, 오너라는 개념이 그냥 확고하게 자리매김돼 있는 것 근데 같고 그들이 내가- 아니면 큰일 날 것 근데 같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투자를 안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도 없었죠. 투자도 안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회가 또 발전하게 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고쳐가면 되는 거고 그런 역할을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해야 되죠. 관료들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인 회사도 굉장히 많고 사모펀드가 일대 주주인 회사도 많고 외국계 운용사가 일대 주주인 회사들도 많잖아요. 또 미국만 하더라도 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도 아니잖아요. 이제 뭐 경영자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이제 잘 굴러가고 그런 문화도 좀 우리에 필요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메리츠 자산운용이 극단적으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용인이 돼야 하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 한국의 그런 디스클로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내가 5% 이상 되면은 그걸 신고한다든가 그런 법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플라이 하는 데에서 조금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대해서 좀 잘못돼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세법도 고쳐야 되고, 네. 주식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 투자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거를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뉴스, 잘못된 관행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앞으로 못 간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장기 투자자에 대한 메리트를 뭐 이렇게 정부가 많이 좀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 많이 해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개선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년 이상 투자한 사람한테는 양도세 같은 것도. 양도세가 15%로 확 낮춰져요. 예. 그 다음에 로스 캐리포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해는 이익을 받고 한 해는 손해가 봤을 때 그거를 손실상계. 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실을 봤을 때는 자기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저소득층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양도세를 면제한다든가, 그래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자꾸 해외 투자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나는 한국 연금이 왜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논리는 그거거든요. 네. 돈은 막 불어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너무 작다. 근데 나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한국 주식을 작게 왜 영원히 작을 거라고 생각할까? 왜 10배 되게 만들지 않을까? 10배가 되게 하려면 방법론이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 더 개방을 시켜야 된다. 뭐 MSCI 선진 지수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런 거는 그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MSCI 들어가는 거는 MSCI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MSCI 그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게 이롭진 않아요. 이머징 마켓에서 빠진다는 얘기거든. 네. 그럼 이머징 마켓이 한국에 투자하는 거 다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좋은 건 아니고, 생태계를 바꿀 수가 있거든, 주식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넘쳐나잖아요. 네. 그럼 M&A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회사의 펀더멘털이 훨씬 좋아져요. 할 수 있는 사업도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미국처럼 창업을 하고 싶어 하게 돼요. 나도 상장하고 싶어. 아니면 상장 안 하더라도 대기업이 주식 수합을 통해서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펌프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국민연금 그 중에 하나가 축이에요. 네. 그거를 왜 과거를 생각을 해갖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한국 주가 지수가 2,500에 머물게 한다고 생각을 할까?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하여튼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글쎄. 그럼 미국에 네. 1980년, 90년대 시가총액이 얼마였는데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이 한국도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 시작했다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왜 과거에 머물러서 놓칠까? 그게 네. 안타까운 거죠. 지금 처음 그런 그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하던 사람들도 아,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당인데 기관 투자가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도 3월달, 4월달 막 개인들이 주식을 살 때 기관들은 많이 팔았다고 팔기 그러더라고요. 바빴죠. 예. 근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천수답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돈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현금으로만 갖고 있는 것도 리스크니까 들어오는 만큼 주식을 사야 되고 또 현금이 빠져나가면 판매 아니 반드시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조가 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다. 그럼 5천억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5천억 가지고 마켓 타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을 봐갖고 캐시를 늘렸다가 또 이제 비중 조절한다고. 그건 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서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꾸준히 사는 게 아니 가장- 그러니까 알로케이션이에요. 알로케이션. 어. 주식은 네. 내가 자산이 1,000억 조가 있으면 그냥 뭐 40%는 주식, 30%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네. 30%는 채권.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주식을 채권으로 옮겼다가 또 저기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메리츠에서도 코스닥 쪽에 투자를 좀 많이 아니 우리 스몰캡 펀드는 토스탄이 스몰캡 펀드. 예. 오로지 이제 코스닥 쪽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정의하는 스몰캡에 몇 % 이상 투자하는 거. 거기에 이제 토스닥이 들어가죠. 코스닥도 있고 뭐 아니면 코스피 이제 중소형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뭐 기업은 좋다고 하더라도 뭐 수급적으로나 막 시장에서 미치는 어떤 아이, 갈대처럼 많이 아무런 흔들리는 의미가 영향이 좀 없어요. 있잖아요. 펀더멘털이 조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건 잠시일 뿐. 아이 그럼 펀더멘털에 결국은 저기 수렴하게 돼 있어요. 자꾸 수급 얘기하는 거는 한 달 얘기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정말 회사가 펀더멘털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다. 예. 그러면 웬 떡이냐고 사야지. 그렇죠. 그게 맞는데. 근데 한 달을 보는 예. 사람은 그게 수급이라고 얘기하고 5년, 10년을 보는 사람은 바잉 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대주주 양도세 그 연말 이슈 이런 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일시적인 거다. 그냥 그렇죠. 그냥 네. 그냥 넘겨버리시더라고요. 미국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이익이 많이 났어요. 네. 그런데 그 이익을 줄이려고 손해본 거를 팔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살라고 그러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걸 워시세일이라고 그래요. 미국도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결국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팔아서 3월 달에 사건, 2월 달에 사건 수급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큰일이지만 빅딜이 아니에요. 근데 그 법 자체가 그 페어하냐, 페어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 막
집중해갖고 이게 좋으니 나쁘니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단기적인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기관 투자자들은 내부 규정상 손절매 로스컷 기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운용사는 마이너스 15%가 되면 무조건 손절매 해야 되고. 잘못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메리츠는 없어요. 우리 없어요. 마이너스 20%가 돼도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으면 오히려 더 싸게 더 사야지.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차익 실현이라는 개념이 뭐 펀드 운용에 좀 차익 실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회사의 가격이 10,000원이면 충분히 비싼데 15,000원까지 가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파는 거죠. 그건 펀드 매니저 영역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능한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20% 벌면 판다. 그건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건 갬블이죠.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1년에 10%씩 20%씩 다 성장할 건데 단순히 가격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식 사자마자 언제 팔을까 뭐 안절부절해요.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갖고 있는 거에 기쁨을 느껴야 된다니까. 내가 10주 갖고 있고 20주 갖고 있는데, 물론 펀더멘털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만,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인베스터와 트레이더가 있다는 거. 트레이더는 그날 제일 베스트 프라이스 엑스큐션 하는 거예요. 내가 10주로 오늘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오늘 동안 트레이딩하고 가장 좋은 가격이 뭘까? 사든 팔든. 그게 트레이더예요. 인베스터는 어떤 기업을 내가 발굴해서 10년 기다렸더니 큰 돈이 되더라. 그게 인베스터예요. 그러니까 인베스터와 트레이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메리츠도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A라는 주식을 팔 때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팔지 않잖아요. 트레이더한테 준다고요. 네가 팔아라. 그 트레이더는 하루 종일 이제 브로커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하루 종일 보면서 이 가격에 좀 일부를 팔고 또 이 가격에 더 팔고, 그래서 그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거를 파는 거거든요. 그건 트레이더예요. 그 사람한테는 너 돈 얼마 벌었어? 얼마 손해봤어? 그러는 게 안 물어봐요. 그 사람의 잡은 그날 파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너무나 과도하게 싸게 팔거나 그러지 않는 게 노래. 근데 그 투자가 아니거든. 네. 사람들은 그걸 투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TV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트레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펀더멘털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되면 안 되고 인베스터가 되라. 근데 얼마큼 오래 해야 돼요? 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서 제일 그래도 인기가 많은 게 게임 방송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오락성 그리고 그 투기 심리가 약간 이쪽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는 보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존리 대표님이 이제 메리츠 자산 운용 그 대표를 맡으신 한 6년 정도 되셨잖아요. 한 5년 뒤, 10년 뒤 인간 존리 그리고 CIO로서의 존리는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저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희망사항이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가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 국민연금 이런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좀 더 투자하고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국에서 경험한 게 90년대 초서부터 계속 그 주시장은 상향해 왔잖아요. 맞죠. 예, 흔들림은 있었지만. 네, 그게 한국 시장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그 정책에 받쳐주고 교육에 받쳐준다 그러면 저는 그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흥분되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올 거고. 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들 자녀들이 사교육비 끊고 그 돈으로 투자하길 바래요. 나중에 또 저도 이제 분명히 이 자리에 다시 와볼 건데 그때는 저희 걸려있는 그 전국 지도에 스티커가 훨씬 더 많이 당연히 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요. 이제 우리 존리 대표님 핸드폰 바꾸러 가실 혹시 어떤 핸드폰 사실? 아니요, 나는 그건 좀 비밀이니까.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아이폰 사시려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카톡도 안 되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나는. 그죠. 근데 현재 먹통이 돼버려갖고. 아무튼 오늘 그 정말 바쁘신데도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존리 대표님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